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효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30대의 여성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시질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지만 항상 아버지에 대한 부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부모님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될 뻔했었던 사람은 효자였어요. 저는 그게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뭘 먹어도 이거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시겠다.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꼭 모시고 와야겠다. 물론 미래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게 듣기 좋았습니다. 요즘 여자들 저런 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버지에게 해드리지 못한 게 많다 여겼었던 저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님을 챙길 때마다 그게 보기 좋았고 참 바른 인성을 갖고 있는 친구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보살펴 드리고 싶어 하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은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부모님도 자신의 아들의 그런 사랑을 받으시면서 당연하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아들의 사랑을 악용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남편이 될 뻔했었던 그 남자와 결국엔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남자의 부모님이 선만 지켜주셨다면 지금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 또한 제 아버지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한이 남아있기에 그 한 아마도 남자의 부모님에게 마음껏 풀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엔 아나무인적인 행동으로 인해 자신들이 스스로 복을 찬 격인데 어이도 없고 결국엔 저를 일찍 귀국시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자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얼굴과 행동을 보면 딱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바른 생각과 몸가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였었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저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꼈고 남자 또한 제게 호감을 가져서 3번 만난 뒤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죠. 들뜬 성격도 아니고 남자는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제 성격이 좀 쉽게 들뜨고 흥분을 잘하는 그런 성격인데 교제를 하는 1년 반 동안 한결같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친구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애틋한 것도 매우 보기 좋았고요. 비단 자기 부모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엄마에게도 남자친구는 애틋함을 보였었거든요. 그냥 흘려 말한 아버지 계일도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엄마의 생일도 그리고 이건 정말 감동이었는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엄마의 결혼 기념일을 챙겨드리고 싶다 하며 제게 호텔 외식권을 보내준 적도 있었답니다. 저보고 오늘은 제 엄마에게 남편 역할을 해주라면서 말이죠. 살뜰하게 챙기는 사람이었고 아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라고 말하면 그거 단 한 번도 허투루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물며 엄마가 코로나에 걸렸을 당시 남자친구도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당시엔 규제가 심한 편이 아니었었고 남자친구의 증상은 심한 편이 아니었었죠. 엄마는 거의 죽다 살아나다시피 했었는데 저를 피신시키고 자신이 저희 엄마를 돌보겠다 자처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와 제가 함께 있다가 제가 걸리면 안 된다고 자기가 걸렸으니 미래 장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병간호를 하겠다 자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건 물론 당연히 엄마가 불편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니 물거품이 되긴 했었지만 진짜 저희 엄마에게도 아주 잘하는 그런 남자이긴 했었습니다. 엄마는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라 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내주신 선물이라고도 했고 어쩜 저렇게 너 아버지랑 똑같냐고 저희 아버지가 정말 다정하신 분이셨거든요. 기억 속의 아버지는 엄마를 공주 대접하고 떠받드는 그런 분이셨는데 자신의 딸 또한 그런 남자를 만나니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에게만 잘하는 그런 남자였다면 좀 걱정을 했었겠지만 양가 부모님께 다 잘할 남자라는 것 알고 있었기에 결혼까지 직진이었었죠. 그런데 효자 아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그게 당연한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효자 아들이기에 별말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듯해요.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님 품을 떠나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는 의미인데 효자 아들이니까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겠지라고 단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시콜콜하게 문제시 되는 거 있긴 했지만 최대한 남자가 저를 이해해줬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긴 했습니다. 결혼 준비 시 서로 의견이 맞질 않아 많이 다툰다고 하는데 이런 일 또한 없었어요. 마음 넓고 이해심 많은 남자로 인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는 그럴 수밖에 없긴 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반반 결혼이 아닌 저희 집에서 좀 더 하는 그런 결혼 준비이긴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엄마가 좀 극성이긴 했었는데 엄마는 남자를 사위로 들이면서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이것도 해주려고 했고 저것도 해주려고 했고 자신이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남자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자신도 왔다 갔다 하고 사돈들도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그러니 신혼집이 절대로 작아선 안 된다고 하면서 40평대 아파트를 툭 하고 저희 앞에 던지셨죠.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라 했지만 이 부분은 남자가 거절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해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어찌 공동 명의로 하겠냐면서 말이죠. 그 마음 씀씀이가 이쁘다고 고급 세단을 남자에게 선물을 하셨죠. 이건 당연히 남자의 명의로 말이죠. 제 엄마에게 더 잘할 것이라고 했고 저도 엄마도 이런 선물로 인해 혹해서 더 잘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보여준 남자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사이로서 자식으로서 엄마에게 잘할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은 했었습니다. 이후 결혼 절차에 따라 착착 준비가 되었고 남자의 부모님도 자신들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저희 집에서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볼 때마다 통화를 할 때마다 고마움을 표시하긴 했었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찝찝했던 부분이 있긴 했었지만 우리 엄마한테도 잘하는 사람이니까 저런 말씀하셔도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는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 엄마가 지불해 주었을 때 그리고 남자에게 고급 세단을 선물했을 때 남자의 엄마에게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 말이 조금 아주 조금 거슬리긴 했었죠. 하지만 바로 반성을 하긴 했었어요. 내가 이분을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게 거슬리나 보다. 이렇게 잘하는 남잔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는 건데 하고 말이죠. 우리 아들이 착하게 살아서 그런지 장모님도 아주 좋은 분을 맞이하나 보다. 내가 우리 아들을 아주 잘 키웠어. 부모들 말씀이라면 껌뻑 죽는 그런 애로 키웠거든. 우리 아들은 평생 우리한테 잘할 거다. 당연히 그리 해야지. 너도 알지 않니? 아니, 우리 아들만 들어보면 네가 우리 아들이 우리한테 잘하는 모습 보고 더 호감이 올라갔다고 하던데 다 우리가 우리 아들을 그리 키웠어. 그러니 이렇게 좋은 여자도 만나고 좋은 장모도 만나는 거지. 그놈은 아이고 지 것을 다 우리한테 내어주는 애야. 장모가 해준 참말이다. 자기 아버지 보고 타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 그래도 그리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만일 부담이 된다 치면 그리고 장모께 여쭤보고 상관없다 하면 지 아버지한테 차를 내어줄 것 같긴 하더라. 애가 이래. 항상 이래. 항상 지보다는 우리를 생각해. 너무 기특하지 않니? 엄마가 이미 사준 거니까 어떻게 하든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마가 서운하다 하실 분도 아니고요. 아버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리 하셔야죠. 저희 엄마는 별 말씀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좀 서운하긴 했죠. 엄마가 선물한 건데 아무리 그래도 한 달도 채 않다고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타셔라 라고 남자가 먼저 말을 했다면요. 그래도 우리 엄마도 잘 챙기는 남자니 원래 그런 건가 보다.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잘하는 걸 꼬투리 잡으면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성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어긋나는 일이 생기긴 했었죠. 남자 마음 편하라고 아버지 타시게끔 해도 된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한숨을 쉬면서 엄마가 뭐라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그리고 장모님이 사주신 건데 차 욕심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성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바라시면 자식으로 어떻게 안 된다고만 하겠냐고. 나중에 본인이 저희 엄마에게 허락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건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혼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우리는 아름다운 곳에서 양가 어른들, 친척들, 친구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죠. 이제는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맞지 않는 부부는 서로 조율만 해나가면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신혼여행까지는 그냥 우리 둘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신혼여행만 다녀오고 나면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가 어른들도 생각해야 하니 더 철이 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었거든요. 잘하고 싶었습니다. 남자처럼 저도 든든하게 어른같이 행동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신혼여행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니 완전 우리 둘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갔고, 결혼 전부터 1년에 2번 이상씩 다녀온 일본인지라 따로 패키지를 끊지 않고 자유여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제 친구도 여럿 있었기에 결혼식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만나볼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일본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고 우선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잘 도착했고 결혼식에 참석하시느라 고되셨을 테니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우선 저희 엄마는 울더라고요. 슬퍼서가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려. 드레스 입은 저도 너무너무 예뻤고 그 옆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 사위도 너무 듬직했다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잘 놀다 오라고. 그리고 신혼집은 엄마가 내일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으니 마음껏 즐겨라는 덕담을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시 부모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 부모님이라고 하니 좀 이상하네요. 그래요. 남자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인사를 드리고 잘 왔다 고생하셨다 하니 1분 있다가 다시 전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었는데 곧이어 영상통화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그 전화 속 남자의 부모님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의 얼굴이 보였는데 너무 익숙한 낯익은 쇼파가 보였고 그리고 이모가 결혼 선물이라고 직접 그려준 그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이모는 지금 현역 화가거든요. 암튼 조카 결혼 선물이라고 해서 직접 그려준 그림인데 그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아, 남자의 부모님이 계신 곳은 네, 저희 집이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이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희 신혼집 소파에 앉아서 저와 남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다. 몰랐지? 내일 짐도 가져올 거야. 이제 우리 식구인데 같이 살아야지. 집 참 넓고 좋다. 얼른 들어와. 우리 아들이 엄마랑 아버지를 그 비좁은 집에 두지 않을 것 같아서 시 끝내자마자 이 집으로 들어왔어. 니들한테 알려주려고. 아가, 얼른 와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 기가 막힌 게 아니라 너무 환하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자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남자도 당연히 모르는 일인 듯 했어요.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랬습니다. 남자의 부모님은 뭐든지 당연했던 거였어요.
효자의 아들이니까 그리해도 된다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이렇게 해도 우리 아들은 아무 말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그 집은 엄연히 제 집이고 물론 양가 부모님들 왔다 갔다 편하게 엄마가 일부러 큰 집으로 얻어준 건 맞아요. 그런데 같이 사는 건 아니었어요. 저렇게 마음대로 저희 집 문을 따고 들어와서 같이 살 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남자는 뭐 어쩌겠냐고 그냥 모시고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들어오시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건 아니냐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는 몰랐었네. 좋아하시네. 이래서 장모님이 큰 집으로 사주신 거구나. 어쩌겠어. 저리 좋아하시는데. 그렇다고 부모님께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선은 우리 신혼여행 왔으니까 우선 즐기자. 어? 자기야. 자기가 지금 좀 놀란 듯한데 한국 들어가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우선은 우리 인생의 첫 결혼이고 신혼여행이잖아? 이거 즐기자. 어? 그렇게 하자, 자기야. 그리고 이 건은 내가 들어가서 장모님께 허락을 받도록 할게. 팔자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여유로웠어요. 역시 효자 남자는 아니더라고요. 효자는 결국엔 자기 부모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더불어 옆에 있는 사람도 희생을 하게끔 하는 거더라고요. 너무나 완벽한 남자였지만 이런 점이 약점으로 변하는 거 한순간이더군요. 저는 가장 빠른 비행기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던지라 저녁 비행 시간은 없었고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가장 빠른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행 시간으로 잡아달라고 했죠.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 여유로운 건지 남자는 계속해서 별일 아닌 듯 행동을 했고 저는 냉담함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냉담함이 단순히 잠시 삐져서라고 생각을 하는 듯 하더라고요. 다 이해한다고. 들어가서 자기가 조금 정리를 하겠다고. 아예 같이 사는 건 무리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지내다가 점점 합가를 하는 식으로 해도 된다고.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그리 말을 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고 그리고 저는 새벽 일찍 호텔을 나왔습니다. 새벽에 비행 시간이 잡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고 일본에서 출발하기 전 엄마에게 연락을 해 놓긴 했습니다. 자초지종 다 설명을 했고요. 한국에 도착을 하니 엄마는 와 있었고 그리고 이미 술을 써 놓았더라고요. 청소업체와 이삿짐 센터 사람들을 불러 놓았다 하더군요. 우리가 신혼집에 도착할 시간쯤 청소업체와 이삿짐 센터도 도착을 할 것 같다고 남자가 사놓은 물건들은 남자 집으로 내가 산 물건은 우리 집으로 보내면 될 것 같다면서 말이죠. 신혼집에 도착을 하자 그곳엔 아무도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 물건, 남자의 물건 따로따로 포장을 시작했죠. 그리고 각자 가야 할 곳으로 짐을 실어 떠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후 청소업체 직원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싹 다 치워버리라고 했거든요. 새로 산 물건들 중 버려버린 것들도 있긴 해요. 사진 같은 것들 말이죠. 그 시간 계속해서 남자에게 전화가 왔지만 당연히 받질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남자의 부모들이 왔습니다. 양손에 캐리어를 든 채 말이죠. 저와 엄마를 보자마자 그들은 화들짝 놀랐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우리 아들은 어디에 있냐고 묻길래 엄마가 그랬습니다. 일찍 오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일찍 왔습니다. 댁의 아들? 뭐 일본 호텔에 있겠지. 지 혼자 신혼여행 즐기고 있나 보지. 합가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리 일찍부터 짐 싸들고 오셨어요? 아, 기가 막혀서. 이봐요. 내가 당신들 같이 살라고 이 큰 집 해줬는 줄 알아? 효자 아들이라서 마음대로 기어 들어왔나 본데 짐 다 뺐고 당신 아들 짐 당신네 집으로 보냈으니 그거나 잘 받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뭐? 합가? 같이 살아?
이 엠병 아주 지랄들을 떨고 있네. 없었던 일로 해. 당장 당신들 집으로 가라고. 확 그냥 머리채 죄다 뽑아버리기 전에. 남자는 엄마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큰일일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중재를 잘해서 살아보겠으니 제발 이러시지 말라고 엄마한테 애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랬습니다. 효자라서 좋았다고, 그리고 우리 딸도 아마 좋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너의 부모가 그 선을 지키지 않은 바람에 이런 꼴이 난 거라고. 아무렇지 않게 합가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뭐를 더 원할지 어찌 알겠냐고. 그냥 남자 보고만 효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회유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날 그 영상 통화할 때 너의 부모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어쩌겠어. 우리 엄마가 저리 반대를 하는데. 그리고 다 정리된 거 못 봤어? 우리 엄마 정리 다 된 거 보니 좋아라 하잖아. 어쩔 수 없지. 네 부모한테 네가 그런 마음인 것처럼 나도 내 엄마한테 그런 마음이야. 나도 몰랐었어 이렇게 될 줄은. 그래도 뭐 어쩌겠니?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걸. 그냥 너도 즐겨. 지금 이 상황을. 네가 나한테 신혼여행을 즐기자고 한 것처럼. 효자와는 결혼하는 것 아니더군요. 나한테만 좋기만을 바란 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죠. 그런데 효자는 자기 부모님한테는 더 하더라고요. 남의 부모한테 하는 100배, 1000배 자기 부모님한테 하기를 바라더군요. 저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돌싱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 불러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은 물 건너 간 거겠죠? 아쉬운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생쇼를 했다라는 게 조금 창피할 뿐.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